자, 다시. 자, 이런 철심에 호일을 이렇게 감아요.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되지? 전류가, 전류의 방향이 우선은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N극이 어디야? 이렇게 잡아. 자, 내 손가락의 전류의 방향.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이 나오고요. 자, 이쪽은 자기장에 들어가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쪽이 좌석이 무슨 극이 됐어요? 좌석으로 보라 했지, 이제. 여기가 무슨 극이 된 거야? N극. 이쪽이 S극이 됐어요. 왜요? 좌석하고 똑같거든요, 자기장이. 여기가 NS죠? 자기장을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N에서 나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어? 방향이 다 S로 들어오고 있죠. 그죠? 이 자기력선의 방향과 요놈의 자기력선 방향이 똑같아. 자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고 전류가 그러면 자석이 되는데 이거 전류 끊으면 그냥 철이야. 그죠? 그러면 그냥 금속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야? 전류가 그러면 자석이 됐어. 이걸 뭐라 그랬는데? 전자석이야. 됐어요? 자, 이제 전자기 유도가 뭐냐면 이제 설명할게. 자, 전류가 흐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류가 흐르면 고성 주변에 뭐가 발생해? 자기장이 발생해.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물론 도선에 가까운 데서 물론 자기장이 세겠죠. 나치방이 움직이죠. 그죠?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장이 발생하고 있다면 전류에 의해서 결국 자기장도 발생하고 있지. 그지?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장이 발생하고 있다면 자기장이 있다면 뭐도 발생할 수가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 전류에 자기장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류와 자기장은 전혀 다른 게 아니란 뜻이야. 여기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이야.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했다는 건 전류와 자기장에 어떤 관계가 있어. 그 얘기는 자기장에 의해서도 도선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전자기 유도야. 즉 자기장에 의해서 도선 주변에 전류가 유도됐어요라고 해서 이게 전자기 유도라고 그래.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 단 조건이 있어. 조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선 자기장이 발생하는 건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는데 자기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나침판이 그냥 자석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도선을 이렇게 깔아 놓으면 도선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기냐가 안 돼. 즉 자기장이 있다고 해서 도선에 전류가 무조건 흐르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좀 중요해. 조건. 자, 조건이 뭐냐면 먼저 이 도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 있죠? 도선이 그냥 이런 걸 직선 도선이라고 하거든. 직선 도선은 안 되고요. 이 도선이 원형 도선이야. 물론 원형 도선일 필요는 없어요. 바꿔도 돼요. 네모도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면 전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네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자, 근데 자기장도 잘 보세요. 자, 조건은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원형 도선. 자, 원형 도선에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죠? 요 자석에 의해서 원형 도선 내부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죠? 이거를 알기 쉽게 자기력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대충 이렇게 통과하고 있겠죠? 됐어요? 자, 근데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적죠? 현재. 자,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또는 자기장의 세기, 내부를 통과하는 내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이제 자석을 아래로 내려. 자, 아래로 내리면 이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냐면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더 늘어났죠? 그죠? 이 얘기는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약했는데 자, 앵글에서 멀어져서 약했는데 가까이 다가왔더니 내부의 원형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 세졌지? 그지? 이렇게 되면 도선의 전류가 흘러. 즉 자기장의 세기, 내부를 원형 도선 내부를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요 자기장의 세기가 또는 자기력선의 개수라고도 해요. 네, 우리는 알기 편하게 그냥 자기장의 세기라고 할게요. 세기에 변화가 발생해야 돼.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변화예요. 변화. 변화가 생겨야만 원형도선에 전류가 흘러. 전류가. 포인트 변화로 드는 건 뭐냐면 이 변화가 없으면 도선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야. 변화가 생겨야만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변했죠. 세기가. 그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그러면 변화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변화가 발생할까? 그냥 놔두지. 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변화가 생기려면. 밀면 되죠? 땡기면. 그럼 또 변화가 생겼잖아. 그죠? 늘어나는 게 아니야. 늘어나도 되고, 감소해도 돼. 이건 변화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건 반향을 우반향으로 내가 밀거나 또는 이렇게 당겨도 변화가 생겼죠? 그죠? 많았는데 적었지? 그지? 이때 전류가 흘러. 그거. 이때 발생된 전류를 이름이 이 자석에 의해서 도선의 전류가 발생했죠? 이 전류를 이때는 그냥 전류라고 안 해. 요거를 유도 전류라고 해. 그래서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그 자기장의 변화야. 그래서 변화야. 변하면서 동그라미. 전류가 발생한다. 요 전류가 무슨 전류? 유도 전류. 그래서 그 밑에 유도 전류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요즘은 그거 잘 안 나오던데. 전류가 그러면 어떻게 흐를까요? 이것도 찾아볼게. 잘 봐, 이제. 그 원리, 왜 흐를까요? 그것부터 할게요. 원리는 관성이에요, 관성. 관성 배웠는지 모르겠네, 관성. 관성이 뭐야? 혹시 배웠나? 관성? 관성은 뭐냐면, 니네 차를 타면 차가 출발하죠. 그지? 출발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 출발하면 내 몸이 어떻게 돼? 뒤로 흔들리죠? 그죠? 요게 관성 때문에 그래. 관성은 뭐냐면, 원래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요. 일상용으로도 많이 써. 니네 그 보자기 툭 치는 거 있죠? 정이 이렇게 있으면 보자기 딱 당기는 거 있잖아. 이게 다 관성 때문에 그래. 이거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 보자기 딱 당기면 이게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든? 그 성질 때문에 계속 요 자리 유지하는 거야. 차가 출발하지, 내가 움직이지, 이렇게. 이게 관성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차가 출발하니까 내 몸은 이 자리를 유지하지.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차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가는 거야. 근데 내 다리가 마찰 때문에 버스가 붙잡혀 있거든? 그래서 뒤로 넘어지는 거야. 또는 차가 부딪히죠? 니네 안전벨트 왜 매니? 차 타면 안전벨트 왜 매? 차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
부딪히면 유리창 뚫고 나가죠. 그죠? 요거 막기 위해서 안전벨트 매는 거지. 그지? 이게 다 관성 때문에. 내가 움직이라는 관성. 잘 몰라도 돼. 그냥 원리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관성은 이게 운동만 이런 게 아니라 전기 쪽도 다 모든 자연의 섭리야. 그러면 뭐냐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 원래 상태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자기량이 적죠? 그죠? 많았죠? 원래 상태가 요걸 유지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력선들을 없애려고 해. 요 상태로 만들려고 하거든? 자, 그러면 요 놈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의 요 자기력선을 없애는 방법은 요 놈의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거꾸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상쇄돼서 없어져서 하나로 되거든? 그게 뭐냐면 전류가 흐른다 얘기야. 전류가 흘러서 그 자기장을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쪽이 N극이죠. 그죠? 밀어내야 되지. 그죠? 그러면 이 도선은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야.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자, 이제 원형 도선이에요. 원형 도선 이렇게 잡아. N극이 요거죠. 나오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형성되면서 전류가 흘러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 건 전류가 요 방향이야. 이게 시계일까 반시계일까?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흐르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전류 흘렀죠. 자,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많았다가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늘려야 돼. 어떻게 하면 늘어날까? 전류가 흘러서 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요 놈과 똑같은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에서 늘어났죠? 그럼 전류가 흘러야 돼. 여기가 무슨 극이 되도록? N극, S극이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요게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네, 그래서 요 전자기 유도에서 만들어진 전류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시계 방향, 반시계 왔다 갔다 하는. 여기. 방향은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이건 아마 중학교 단계에서는 아마 당연히 안 물어볼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전류가 생깁니까? 뭐 그 정도만 물어볼 거예요, 대부분. 자, 우선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다 생각해봐. 요 방법밖에 없을까? 또 뭐가 있을까? 자석을 원형도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요거 하고 또 뭐가 있을까? 코일을 이렇게 똑같아. 요거나. 그죠?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돼? 변화로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가 약하죠? 자석에서 멀어졌으니까. 자석이 가까워졌으니까 세겠죠? 약하겠지? 세겠지? 약하겠지? 이렇게 하면 돼. 됐어요? 또 보세요. 요거를 코일을 돌려요. 코일을 돌려도 돼. 그럼 여기가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많거든? 자기장 개수. 이렇게 하면 통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센데 약해지는 거야. 세대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자기력선, 이 내부에 형성된 자기장이어야 돼. 여기는 내부에 형성된 자기장 없는 거야. 세졌다, 약해졌다, 셌다, 약해졌다. 또는 이걸 돌렸지? 자석을 돌려도 돼. 자석. 이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밑에 보면 그 발전기 있죠. 발전기. 발전기는 뭘 돌린 거야, 현재? 뭘 돌리고 있니? 이거를 돌리고 있는 거야. 이거. 자석을 돌려도 되는데 이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 그래서 이런 전기를 거기 보면은 이런 전기를 교류 전기라고 그래. 이런 전기를 교류 전기라고. 교류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유도 전리 방향이 있어요. 자, 서로 최근에 간단하게 이제 그 반대 방향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잡으세요,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제 헷갈리니까. 자, 이건 따로 이제 노트나 이런 데 요거는 정리하세요. 자, 요게 반시계 방향을 돌려면 잘 보세요.
n극에 가까워져. 그죠? n극에 가까우면 n극 여기서 가까우는 거 싫어해. 얘네들은. 너무 가까우는 거. 그래서 지금 요 원형도선에 여기 n극, s극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 반시계 방향. 자, 멀어지자. 자, 멀어지는 것도 싫어해. 땡기려고 해. 이 도선에서 이 자석을 땡기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 즉,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도선의 NS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야. 방향이, 전류의 방향. 요게 교류예요, 교류. 근데 굳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게 방향이 반시계냐, 시계냐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여기가 S극이에요, 이제. 이것도 N극인데, 이제 X극이 할 수도 있어. 자, S극이 이제 다가와. 자, 다가와. 바꿔졌죠? 그죠? 바꿔졌지? 그러면, 자, 요거는 박이력선 안 그릴게요. 그냥 방향만 따지세요. 자, 다가왔죠? 그럼 여기서 요 놈을 밀어내려고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전류가 흘러. 그럼 여기가 밀어내죠? SN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거 무슨 반향? 시계 반향. 자, 멀어졌죠? 자, S極멀어졌죠? S極멀어지면, 자, 요 놈을 또 당기려고 자기장이 만들어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시계죠? 그럼 여기가 무슨 반향? 반시계 반향. 그걸 전류가 흐르는 거야. 반시계 반향. 반시계 반향. 근데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몰라도 현재 요 놈과 전류 반향이 같은 놈이 누굴까요? 요 놈과 전류 반향이 같은 놈이 누굴까요? 요 놈 NS 똑같은 놈 있죠? 요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반시계죠? 요 놈도 뭐야? 반시계예요. 됐어요? 자, 노트에다 정리해, 이거. 이게 나중에 그냥 통합할 때는 이거 방향 잘 물어보는데, 이 중학교에서는 방향을 거의 안 물어보는 것 같아. 그냥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전류가 발생했다 했잖아.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에 이제 변화가 발생해서. 이 전류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 이것도 그냥은 못 써. 전류가 많이 흘러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경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뭘까요? 변화죠. 변화를 어떻게 해주면 돼? 크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하면 변화가 커질까? 센 자석 쓰면 돼요. 처음에 조건. 강한 자석. 이것도 한계가 있어. 이것도 한계가 있어. 또 세게 하려면. 강한 자석 쓰고 또 아까 변화를 했지. 변화를 많이 하려면 더 빨리 흔드는 거야. 즉 변화되는 속도를 더 많이 주는 거야. 이거. 즉 속도를 더 빠르게 흔드는 거야. 그다음에 코일 여태까지 하나였죠. 그죠? 하나의 전류가 이만큼 흐른다면 코일이 만약 두 개야. 전류가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지. 그지? 전류가 두 배 흐르는 거. 또 여기도 발생해. 또 세 배 흐르는 거. 즉 뭐가 많을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그 책에 보면은 다 그래서 감은 거예요. 엄청 감아요. 이거 한두 번 감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실제는 엄청 감아야 돼. 그래서 전류가 그래도 좀 많이 흘러. 그거. 하나로 하면 사실은 조금밖에 안 흘러요. 그거. 그게 오른쪽 모퉁이 유도 전류의 세기야. 유도 전류 세기 강한 자석을 쓰고요. 책의 두 번째가 이게 그 자석을 빠르게 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자석을. 책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요게 전류gen 요거 전류가 흐르는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책에 있는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코일을 이런 식으로 감았지. 이런 식으로 감았을 거예요.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됐니? 자, 요거는 현재 가운데 바늘 가운데 있어요. 이거 전류가 흐르는지 알려주는 거야. 일종의 전류기인데 이 전류기는 한 바늘밖에 없었죠. 이건 양쪽으로 가요. 이쪽 갈 때도 있고 이쪽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가운데 있다가 가까이 했네. 바늘이 이쪽으로 가. 멀어졌네. 바늘이 이쪽으로 가. 즉, 요 눈금이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 이때 전류반이가 이때 전류반이 반대라는 뜻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발전기. 자, 발전기는 이제 코일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리면 잘 보세요, 이제. 이 코일이 이제 돌아가겠죠. 크게는 뭐 이렇게 되는데 난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S하고 N이죠. 자, 그림은 똑같아요. 나는 코일을 이렇게 할게요. 하나로. 됐어요? 자, 니네 이런 그림 본 적 있어. 이거 2학년 때인가 이거 할 때 전기 모터가 이거거든? 똑같아요. 단, 전기 모터는 전류가 흘러서 요놈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여기를 돌리는 거야. 얘는 과체적으로 얘가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돌려줘야 돼. 이 돌려주는 힘이 누굴까? 사람이 돌려줘도 돼. 근데 이제 사람은 힘들고요. 근데 그때 물 있지, 물. 물이 요게 돌려. 물의 힘. 그게 물의 힘이 돌려서 발전기 만들어. 그게 무슨 발전소? 그게 수력 발전소야. 땡 있죠, 땡. 물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모터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커졌다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석 열렸어. 화석 열려. 무슨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핵설 무슨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그 밑에 있는 거야. 그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그건 우라늄 써요. 우라늄 보통. 그거. 자, 거기 이제 책방 이제 발전기 원리 나오는데 니네 발전기 원리 간단하게 해도 돼요. 발전기 원리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전자기 유도죠. 그죠? 즉, 요는 돌려주는 힘, 수력 발전소에서 돌려주는 힘이 이게 뭐 내부를 회전해 이게 달 사이 회전하면서 원리는 그냥 전자기 유도예요. 원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 원리는 뭐예요? 그냥 전자기 유도입니다. 거기 책에 있을 거예요. 거기다 원리는 뭐예요? 그냥 전자기 유도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즉, 수력 발전소. 물이 떨어지지, 그지? 무슨 에너지? 물이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 모터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달렸어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 여기가 돌아가는 거야. 여기 수레가 이렇게 있는 거야. 물레방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이 떨어져. 이거 막 돌아가는 거야. 이거. 그죠? 그러면 트럭 발전소는 여기 무슨 에너지가? 물이 높은 데서 떨어졌죠. 이거 무슨 에너지? 높은 위치에 있는 기준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이걸 돌리죠. 운동 에너지. 바뀌면서 돌아가면서 요걸 전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화력발전소도 화력발전소 있죠? 화력발전소는 그 불을 때워. 그래서 물 있죠, 물. 물을 끓이는 거야. 얘는 돌리는 게 물이에요. 수증기예요. 수증기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력발전소는 무슨 에너지가? 화석연료 있죠? 화석연료. 그걸 화학에너지라고 그래, 걔네들. 물을 끓여, 그죠? 열에너지. 열에너지로 변해서 이 열에너지가 요 놈을 돌려야 운동에너지. 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야.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뭘까? 그냥 핵에너지야. 핵에너지가 물을 끓이는 거. 그것도 물이 있거든? 물을 끓여. 그래서 핵연료라고 그래, 핵연료. 그래서 여기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그냥 핵에너지야. 핵에너지 물을 끓여서 열에너지로 바뀌어. 이 열에너지가 이거 터빈이라고 해, 걔네들은. 터빈을 돌려서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야. 그리고 효율은 누가 좋을까? 원자력 발전소 효율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막 세우고 그런 게 그거야. 근데 단점 있죠. 원자력 발전소 단점이 뭐야? 핵 폐기물이 나오는 거. 핵 폐기물. 자, 그 밑에 이제 발전소 보면 수력 발전소. 자, 에너지 관계 해줬어요. 위치 에너지가, 수력 발전 위치 에너지가 우리의 운동 에너지 바뀌어서 발전기를 돌리죠. 이거 그냥 그냥 퉁쳐서 역학적 에너지를 한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화력 발전소는 연료 화학 에너지. 수증기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것도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이니까 열 에너지 중간에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훔쳐서 이거 다 쓰는 게 역학적 에너지를 한 거야. 복합적으로 다. 그다음에 발전기가 돌아가죠. 이것도 다 역학적 에너지로 한 거야. 역학적 에너지. 그다음에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나오는 거다. 풍력 발전소는 뭘까? 그건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이걸 돌리는 거예요. 바람이 무슨 에너지가? 바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겠죠?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공기가, 그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소를 돌리죠. 발전기를. 그냥 얘는 돌리는 거야. 바람이. 그래서 발전기에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뭘로 나와요? 전기 에너지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돌리고 어떤 그 터빈 같은 게 돌아가지. 돌아가는 건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 됐어요? 자, 거기 이제 67번 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전기 모터까지 봐봐. 이거는 발전기야. 이건 발전기고요.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니네 그 전동기가 있어. 전동기. 전동기는 전기 모터야, 모터. 모터. 생긴 건 똑같아. 똑같은데
정동기는 그냥 전류가 흐르죠. 그죠? 이 전류가 흘러서 이걸 돌린다 했지. 그지? 전류가 흘러서 이 전류가 전기 에너지를 이놈은 뭘로 만들어주는 걸까?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모터가 이제 돌아가거든, 운동에. 그럼 역학적 에너지로 해도 돼. 근데 요 놈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퉁쳐서 책에는 이걸 역학적 에너지로 한 거예요. 사실 위치 에너지 좀 있거든요. 돌아가는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죠. 계속 위치 에너지도 변해요. 근데 움직이죠? 운동하지? 운동 에너지 같이 가지고 있어. 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이 가지고 있어. 그냥 역학적 에너지를 한 거야. 자, 이제 거기 67조. 문제 좀 풀게요. 거기 1번.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한다. 맞아요. 오. 두 번째, 유도 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가까이 할 때는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는 흐르지 않는다. 똑같이 흘러요.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똑같은 거야. 이거 틀렸고요. 세 번째, 자석을 코일 속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했지, 그지? 변화가 없는 거죠. 틀렸어. 네 번째,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달라. 여기. 그래서 니네 요 전기가 계속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기예요, 여기. 그래서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불 들어오는 거야. 방향 바뀌지? 방향 바뀌려고 할 때 꺼지는 거야. 꺼졌다가 다시 이쪽 하죠, 전류가. 그지? 다시 불이 들어오는 거야.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야?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근데 왜 깜빡거리는 게 안 보여? 너무 빨라서 깜빡거리는 게 안 보여. 근데 이게 느려지지? 느려지면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니는 노후되거나 조금 고장난 거 있죠? 그건 깜빡깜빡거려요. 이 전류 흐름이 좀 약해지거든, 그게. 그 다음에 코일, 여기 니네 전기 꽂는 거 있지? 전기 꽂는 거는 니네 우리가 이제 이런 전기 제품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줘야 되잖아.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그죠? 근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전기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코드, 여기 우리가 보통 돼지 거 쓰죠, 이거. 그죠?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근데 계속 변해.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그래서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되고, 아무 데나 꽂아도 돼.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빼낼 때 변화가 생기죠? 맞죠? 니은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 맞아요. 디귿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할 때 계속 전류가 흐르겠지. 디귿도 맞아. 리을 코일 속에 매우 강한 자석을 놓고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지? 전류가 안 흐려져 있다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자, 3번 원리는 뭐야? 코일이 돌아가면 회전 날개 있지? 돌아가면 전류가 흐르네요. 전자기 유도.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였다. 요건 뭐야? 돌아갔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로 만들어주는 거야. 전기로. 니은이 역학적, 디귿이 전기. 4번.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전기 만드네. 풍력발전소죠. 물이네. 수력발전소. 연료네. 이게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 화력발전소. 됐어요? 자, 여기는 문제 잠깐만 풀어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뒤로 넘기면 72쪽에 3번 있어요. 3번. 3번. 코일과 검유계는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기구야. 이거 바늘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이거 아까 그거고요.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건 전자기 유도 맞고요.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야 전류가 흘러. 두 번째 맞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고요. 코일 속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 전류가 안 흐르니까. 맞고요. 5번은 N극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검유계의 바늘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거기 73쪽에 8번 봐. 간이 발전기라고 있어요. 간이 발전기. 거기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있을 거야. 발광 다이오드. 니네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LED야, LED. 이게 LED예요. LED가 뭐야? 컴퓨터 모니터, TV 모니터 있죠?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거, TV, LED TV 있어요. 모니터를 많이 쓰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형광등, 이것도 LED인가? 그것도? 형광등 아니면 대부분 다 LED야. 요거. 이거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 이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뭐가 나와?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오는 놈이 발광 다이오드. 형광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요 놈은 좀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형광등은 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간이 발전기,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후, 그래서 그건 뒤로 넘겨봐. 그건 70쪽이에요. 70쪽에 보면 전기 에너지 만드는 원리가 있어. 70쪽에. 거기 코일을 플라스틱 관에 이렇게 감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코일에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코일 이렇게 감고요. 코일에다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전구같이 생긴 게, 전구같이 생긴 게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막 여기 내부에서 자석을 이제 갖다 넣는 거야. 그냥 막 흔드는 거야. 흔드는 거야. 그럼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보는 거야. 막 흔들어주면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 다이오드를 왜 쓰냐면, 이 그냥 전구를 써도 되거든? 전구? 전구를 써도 되는데, 다이오드를 왜 썼냐? 다이오드를 쓴 이유는, 다이오드 같은 이유는 전류의 반향 있죠? 전류의 반향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전구를 쓰면,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불 들어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도 어떻게 돼? 불이 들어옵니다. 됐니? 근데 다이오드를 쓰면, 다이오드, 그냥 잘 몰라도 돼요. 다이오드를 쓰면, 이 다이오드가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 여기? 이게 다이오드야.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해요. 됐니? 자, 전지 이렇게 연결했죠? 그럼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됐어요? 자, 똑같은 위치에, 자, 똑같은 다이오드 이렇게 설치해요. 자, 바뀌었죠? 이때 불이 안 들어. 다이오드가 이런 역할.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있지, 이쪽 방향에 전류가 흐르죠? 이쪽 방향으로 이때만 불이 들어와. 근데 방향을 바뀌었지? 그지? 그럼 불이 안 들어와. 니네 그 LED 간판 같은 게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죠? 그죠? 이 다이오드 설치하는, 그게 이제 다이오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저 빛이 반짝반짝 들어오는데 방향이 바뀌었지? 그러면 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빛이 안 들어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만 해주는 거거든? 뭐, 어떻게 알아요? 니네 이 선 길이가 조금 달라요. 니네 선 길이 보면 여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그러면 전류가 긴 쪽에 짧은 쪽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꼬마 정보 써도 돼. 꼬마 정보 써도 돼요. 꼬마 정보 쓰면 이렇게 흔들죠. 그죠? 그럼 계속 불이 들어와 있어. 계속 흔들어주면. 근데 다이오드를 쓰죠. 그죠? 다이오드 쓰면은 얘가 깜빡깜빡거려. 깜빡깜빡거려. 즉, 자석이 이쪽으로 할 때 불이 반짝 들어왔지. 그지? 방향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전류 방향이 바뀌거든? 바뀌면 어떻게 돼?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다이오드를 보고서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고서 뭘 할 수가 있다? 전류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이오드 쓰는 거. 책에 있는지 찾아볼게요. 거기 보면 불이, 거기 결과를 봐. 플라스틱관을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죠. 거기다 붙였죠. 꺼졌다 켜졌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전류 방향이 바뀌고 있구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불이 잘 들어올까요? 빨리 흔들어주면 돼. 또는 자석을 강한 자석 쓰면. 자, 그래서 이제 정리 1번 보면 자석이 코일 사이를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원리를 물어보는 거야.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고 코일에서 전류가 만들어져. 그냥 전류로 하면 안 돼. 이때는 유도 전류라고 적어야 돼요. 두 번째, 자석이 움직이는 반응에 따라 전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고, 세 번째, 자석이 코일 사이를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센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아까 문제를 봐봤는데 아까 문제가 몇 번이었죠? 8번이었죠? 8번. 자, 발광 다이오드가 깜빡여. 그래서 깜빡여서 불이 도는 거야. 기억맞아? 그래서 니은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 불은 꺼지지 않는다. 깜빡깜빡 꺼진다 했지? 근데 이게 만약에 꼬마 전구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다이오드가 아니라 꼬마 전구로 하면 꼬마 전구로 하면 깜빡깜빡 안 거려요. 그냥 계속 들어가 있어. 그거. 자,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흔드는 게 역학적 에너지야. 자,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겠죠. 디귿 맞고요. 리을 간이 발전기를 여러 번 세게 흔들어주고 멈추면 발광 다이오드 불이 한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바로 꺼져. 얘들은 그 기억 디귿이고요. 뒤로 넘기면 몇 번을 볼까요? 거기 75쪽에 1번 있어요. 출력 탄탄 1번. 75쪽에 출력 탄탄 1번. 자, 거기 보면 전자기 유도를, 가가 뭐냐면, 가가 뭘까? 거기 전지 있죠? 거기 전지 모양 있죠?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 그지? 차이가 뭐야? 얘네들은 여기 사이에 전지가 있죠. 여기 동그라미 하세요. 브러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벌려져 있죠? 자석이 이렇게 있죠? 자, 전지만, 전지죠. 니네 어디가 플러스? 빈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죠. 즉, 전류가 흐르는 거. 전류가 흐르면, 즉,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모터를 돌려요. 운동 에너지로. 이게 전기 모터야. 전동기예요, 전동기. 자, 근데 오른쪽은 전구가 달렸네. 전지 없죠? 그죠? 나는 전지가 없죠, 나는. 그죠? 전지가 없으면 전지 대신 여기에 전구가 달린 거, 그죠? 전지가 어디 있어요? 전지는 없어요. 왜요? 지가 알아서 전기 만드니까요. 어떻게 하면서? 요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발전기야.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건 누구야? 나예요, 나. 이제 많이 어려운 건 없네요. 이제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제 전환 관계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이제 68쪽인데
이쪽은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거는 이제 내용은 얼마 없어요. 요거. 거기 68쪽 전기에너지 전환과 보전. 우리가 쓰는 전기 제품들, 네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 바뀌는 걸 쓰느냐, 뭘로 바뀌었는지 보는 거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니네 그 겨울철에 쓰는 난로 있죠, 전기 난로, 그죠? 전기 난로는 무슨 에너지가 말 그대로 전기니까 전기 에너지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전기 난로에 전기 쓰죠 에너지, 그죠?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죠? 여기서 난로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전등, 그러면 텔레비전, 무슨 에너지 써? 다 전기 에너지죠? 다 전기 써요. 전기 쓰는데 뭘로 바뀌냐는 거야. 전등이니까 뭐야? 빛 에너지. 텔레비전도 빛 나오지. 그래서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디오. 여기 텔레비전도 들어가죠? 텔레비전은 소리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다 소리 에너지. 그다음에 세탁기, 선풍기. 다 바람 부는 거죠. 이건 통이 돌아가는 거고, 그죠? 즉, 전기 에너지가 이런 제품들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이 있는데, 우리가 배터리 충전은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죠. 배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는 뭘로 만드니? 리튬으로 만들어, 리튬. 리튬. 그래서 리튬 전지라고 그래. 다 배터리야.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충전이죠. 그죠? 자, 이놈은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교해서 볼 거. 우리가 그 핸드폰을 썼어. 그러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야.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야. 됐니? 사용하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죠. 그럼 배터리가 다시 방전돼. 사용하면 방전되는 거야. 그럼 다시 충전시키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것도 되지만, 이거 텔레비전도 되는데, 이거 대신에 이것도 그 핸드폰 있죠? 핸드폰도 이 전기가 빛. 핸드폰도 뭐야? 소리죠? 이거 핸드폰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핸드폰? 핸드폰?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쓰는데 보세요. 이 에너지가 100을 썼어. 100. 그럼 열 에너지도 얼마 나와야 돼? 100이 나오는 거야. 100. 100을 쓰는 거야. 즉,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거지. 그죠? 전환되면서 에너지의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텔레비전도 사실은 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잖아. 그죠? 이거 이제 전기를 쓰는데, 예를 들어 빛을 50을 한 60을 썼어. 이게 100이야. 그럼 텔레비전 소리가 얼마 나오는 거야? 소리 에너지를 쓰는데 얼마 쓴다는 거야? 80을 쓴다는 거야.
80이 아니죠? 40 쓴다는 거. 그래서 합해서 몇 줄? 100줄이에요. 즉,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그게 두 번째야. 전환되지만 전환이 되더라도 에너지는 보존된다. 니네 대표적인 게 자동차야. 자동차는 화석연료 쓰죠? 그죠? 화석연료. 지금 전기 쓰지만, 여러분 전기 쓰는 전기 자동차도 있죠? 근데 아직은 화석연료 많이 쓰니까. 즉, 석탄, 석유. 지금은 석유죠? 석유. 자, 즉, 석탄, 석유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자동차가 하는 일은 주 하는 일은 뭐야? 자동차 움직이는 거지? 바퀴 돌리겠죠? 요게 운동에도 바뀌겠죠? 근데 요것만 있냐? 니네 시가 있냐면 자동차 엔진, 자동차 본네트라고 하거든? 여기 시간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뜨끈뜨끈해져. 그죠? 여기 열 에너지로 또 빠져나가요. 열 에너지. 요것만 있어? 아니야. 자동차 소리도 나오지? 소리 에너지. 자, 즉 요게 100이에요. 그럼 요거 합해서 얼마라는 거야? 이것도. 요거 합해서 100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 한 20 정도 써요. 예를 들어 열이 이제 열이나 소리가 이제 80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60 나오고요. 여기 얼마일까요? 한 20 정도 나와. 뭐 합해서 얼마? 100이에요. 100. 이게 자동차 효율이야. 자, 자동차 효율은 운동하는데 필요한 효율은 100 쓰는데 20밖에 못 쓰죠. 자동차 효율은 몇 프로일까? 20%야, 20%.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 빠져나가지만 전체 에너지는 처음에 공급한 에너지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거.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소비 전력이 있어요. 이제 전력,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예요.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먼저 전력을 하기 전에 자, 전기 에너지 있지, 전기 에너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소비 전력을 하기 전에 먼저 전기를 썼죠? 그놈의 전기 에너지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얼마나 전기를 썼는지. 됐니? 자, 이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 그 전구, 형광등,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나와? 길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도선에 전류가 흘러요. 자, 근데 얘네들이 원자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야. 전자가, 끌어당길 때는 원자핵가 충돌이 일어나. 이게 전기 저항이거든? 충돌.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하는. 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또 빛도 발생해. 형광등 전구는 이제 전구 시간이 지나면 뜨끈뜨끈해지지. 형광등도 뜨끈뜨끈해져. 빛만 나는 게 열도 나오는 거야. 근데 뭐가 많이 나와? 빛이 많이 나와. 빛이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형광등이나 전구로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전기 난로 있죠. 전기 난로 켜면 빛 나오죠. 어두운 방에서 난로 켜도 이제 거기가 좀 환해지잖아. 그지? 빛도 나오지만 열도 나와. 근데 얘네는 뭐가 많이 나오는 거야? 열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요놈을 전기 난로로 쓰는 거야. 즉, 충돌하면서 원자들과 전자들 충돌하면 이 충돌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가 열과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됐니?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것도 많이 나오겠죠. 그죠? 맞니? 이게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즉, 다른 건 보지 말자. 그러면 열만 나온다고 하자. 그럼 전류가 흐르는 정도에 따라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됐니?
그러면 전기를 얼마나 썼냐? 우리가 어떤 전기기구가 전기를 얼마나 썼냐? 열이 얼마나 방출됐냐? 그걸 찾으면 돼. 그럼 열에는 방출된 열 에너지가 100이야. 그럼 전기 에너지도 얼마라는 뜻이야? 100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충돌을 많이 하면 열도 많이 나오지? 그게 전기 에너지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기 에너지도 많은 거야. 요거, 그럼 전류에 비례해.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류에 비례해. 됐어요? 그 다음에 전류가 세면 에너지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류가 세줄까? 전압을 높여주는 거. 그 다음에 오랫동안 쓰면 에너지 많이 쓰는 거. 이 전기세가 우리 그 전기 얼마나 썼냐 그거예요. 전기세. 오랫동안 쓸수록 전기세 많이 내는 거예요. 전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비례해? 시간에 비례해.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의 곱으로 계산해. 자, 책에 적으세요. 이건 없어요. 그러면 전력은 뭐냐? 이 전력은 이제 소비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소비 전력. 그냥 전력이라도 하기도 해요. 소비 전력이 올바른 표현에서 소비자가 붙여주는 거. 이것도 에너지예요. 전력도 에너지야. 전력도 에너지인데 이거 정의는 뭐냐면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예요. 자, 조심할 건 이 시가 있죠. 이 시간은 초 단위로 계산합니다. 전기 에너지 계산할 땐 초 단위로 계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압이 10V에 전류가 이제 전류 단위 혹시 아나? 전류 단위 뭐예요? 암페어. 암페어. 얘를 10초 동안 썼어요. 그러면 다 곱해주면 내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야. 그러면 이게 얼마야? 200이죠. 200줄만큼 10초 동안 전기를 쓴 거야. 됐어요? 이게 전기 에너지고요. 그럼 전력은 어떻게 하냐면 1초 동안 소비한 거죠. 여기에다가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몇 초? 10초로 나눠주면 시간이 1초 바뀌는 거야.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야. 그럼 얼마예요? 20이에요. 근데 줄이 아니에요. 이건 줄이죠. 전력은 줄이라고 하면 안 돼. 줄 뭘까요, 단위가? 시간도 나눠졌죠. 그죠? 그래서 줄 퍼 시간 단위는 초 써. 얘네들도. 그래서 줄 퍼 영어로 초 세컨.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이게 전력이야. 단 보세요. 20초 동안 썼어요. 그럼 여기가 20초가 되겠죠? 20초로 나눠주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거든? 40초 동안 썼어요. 40초 동안, 40초로 나눠주면 전력이거든? 어? 근데 보니까 시간을 또 나눠줬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날아가지. 없어지면서 뭐만 남아? 전압 곱하기 전류만 남네요. 그죠? 시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왜? 1초니까.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만 알면 시간에 상관없이 전력은 얼마야 다. 20이야. 20.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20. 줄 퍼 초인데 전력의 단위는 이거 잘 안 써. 기본 단위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20 이렇게 써요. 근데 요거 많이 본 단위예요. 이거 와트라고 읽어. 와트. 그래서 전력의 단위가 와트야. 와트. 이거 1이라고 하면 안 돼. 1은 기호야. 근데 이때는 단위로 쓰면 전력의 단위야. 전력의 단위. 이 책에 W 소비 전력 써 있어. W 단위예요. 단위. W는 단위예요. 단위. 단위 또는 줄 퍼 세컨. 그래서 1와트가 1줄 퍼 초예요. 똑같아요. 근데 요걸 많이 써요. 이건. 기호도 해줄게요.
소비 전력 기호는, 전력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세 개는 없어, 기호. 기호는 P라고 적어요. 그 대문자예요. 기호는 항상 대문자 써요. 기호는 P, 단위는 와트. 체크하고 헷갈릴까봐. 소비 전력, 세 개는 소비 전력이라고 써있고, 여기 W가 돼 있죠, 이거. 그죠? 이건 기호 아니야. 이건 단위야. 이거. 기호는 P를 써. 자, 니네 전기 제품들 이제 사면은 다 전력이 써 있어요. 메다트, 메다트, 메다트. 보통은 그 다음에 거기 전압도 써 있거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우리 집이나 이런 데 쓰는 전압이 몇 볼트일까? 정해져 있어. 몇 볼트 써? 혹시 알아? 이거 다 몇 볼트일까? 220볼트. 근데 가정이나 이런 빌딩 일상적으로 쓰는 전압은 220볼트 써요. 볼트 요거예요. 근데 혹시 일본은 몇 볼트 쓰는지 아니? 일본? 일본? 모르나? 일본은 110볼트 써요. 110볼트하고 220볼트하고 어떻게 찾아내냐면 니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드가 돼지 코드야 이거. 그죠?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요거 동글동글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220볼트. 근데 일본 110볼트지? 110볼트는 코드가 납작해. 그래서 여기 끼는데도 납작해. 이 납작하면 110볼트. 동글동글한 220. 그래서 우리가 일본 거 수입해 오잖아. 그죠? 일본 거 수입해 오면은 110볼트를 220볼트 바꿔줘야 돼. 이거. 그럼 안 바꿔주면 못 써. 이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격 전압이라고 해요. 전격 전압.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전격 전압이 110볼트예요. 우리나라는 전격 전압이 몇 볼트예요? 220볼트예요. 이 써있어. 가전제품들 보면 다 써있어. 왜 써있냐면 아까처럼 110볼트 쓸 수도 있으니까. 또는 근데 220볼트 안 쓰는 데도 있어요. 이 공장이나 이런 데 있지. 좀 전기를 많이 필요한 데도 있어. 이 공장 같은 데는 220볼트 더 높은 전압을 써. 그러면 전격 전압이 220볼트짜리는 못 써. 그래서 써 있어야 돼. 220볼트에 써야만 제대로 이게 움직인다는 거야. 요게. 그 다음에 전력도 써 있어. 50와트라고. 책에는 50와트 써 있어. 전압, 전력도 써 있어. 이것도 전격, 그냥 표현은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전격 전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 뭔 소리냐면 220볼트에 꽂아야 메가와트짜리가 나온다. 전력이 50와트짜리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 만약에 110볼트짜리 끼면 어떻게 될까요? 50와트 잘 안 나와요. 여기 50와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그 전구 다 50와트짜리 이제 빛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50줄이라는 뜻이니까 1초당 50줄의 에너지 쓴다는 뜻이니까 그죠? 만약에 전압이 떨어지죠? 그죠? 그럼 전력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나와. 전압이 만약에 높은 데 쓰지. 그지?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터져. 그래서 쌓이는 거야. 이게. 220볼트에 꽂아야 50와트가 나온다. 요거. 책에 보면 거기 이제 소비 전력 있죠? 소비 전력. 그게 소비 전력이에요. 이거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줄까? 이네 그 오매 법칙 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오매 법칙. 전압은 어떻게 사네? 전류분의 저 항으로 계산하는 거든? 이게 전압이고요. 아, V는 IR이죠? 전류 곱하기, 자, 요게 전압이에요. 요게 전류예요.
그 저항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I도 계산할 수 있다. 전류는 어떻게 계산해? R분의 V. 저항도 계산할 수 있다. 저항은 어떻게 계산해? R은 I분의 V.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은 어떻게 계산해?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를 이제 하지 마세요.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죠? 그게 VI. 됐어요? 자, 요 오메 법칙 요거를 집어넣어도 돼. 그러면 전압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 그러면 뭐야? I 곱하기 R 곱하기 I죠. 그럼 뭐야? I 제곱 R이 나와. 그 다음에 전류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 그러면 전압 V 곱하기 R분의 V죠. 그럼 뭐야? R분의 V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전력 계산할 때 전압 곱하기 전류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 전기 제품들의 전류가 얼만큼 흐르냐. 전기 제품의 저항 있지? 저항을 알아도 이 소비 전력을 알 수가 있어. 그다음에 요거 전압 220V 저항을 알아도 요 놈의 전력을 계산할 수 있어. 우선 추가적으로 그냥 적어주세요. 근데 요거 가지고 계산 안 하네.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전력량이라고 있어. 그래서 니네 그 와트가 높을수록 전력이 높을수록 에너지 많이 쓰는 거야. 그거. 이게 소비 전력이거든. 소비 전력. 에너지 많이 써요. 니네 그 에너지 많이 쓰는 게 누구냐? 하루 종일 켜놓는 게 누구야? 하루 종일 켜놓는 거. 끄면 안 되는 거 있죠. 끄면 안 되는 거. 에어컨, 뭐야? 냉장고. 냉장고 하루 종일 켜놨잖아. 그지? 그래서 이 냉장고는 전력이 높으면 안 돼. 전력을 낮춰줘야 돼. 안 그러면 전기세 많이 내거든? 그거? 니네 그 전력 많이 잡아먹는 게 누구냐면 에어컨이래, 에어컨. 전기 제품 중에서 에어컨이 전기 많이 잡아먹는데, 그게 전력 엄청 세, 얘네들. 그래서 에어컨 하루 종일 켜놓죠? 전기세 많이 나가요. 그거.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전력량이라고 있어. 전력량. 아, 이제 전력 배웠고 이제 전력량이라고 있어. 전력량. 전력의 크기예요. 전기 에너지 총 크기인데 잘 봐. 요거는 니네 그 전기를 돈 내야 돼. 그죠? 전기세 내야 돼요. 전기세 내기 위해서 만든 크기야, 이거. 전기세 만들기 위해서. 전기세를 내기 위해서. 요거. 근데 그래서 전력량은 전기 에너지 우리가 사용한 전기가 얼마냐? 사용한 전기가 얼마냐 계산하는 거야. 전력은 어차피 전기 에너지니까. 그죠? 그 에너지를 얼마나 썼냐? 얼마나 썼냐? 근데 며칠에 한 번씩 내, 이거 돈. 한 달에 한 번씩 내죠?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의 크기로 쓰냐? 이걸 써야 돼. 요게.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전기 에너지 계산하면 똑같아.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하죠? 전류, 이게 전력이죠? 됐니? 전력의 크기인데, 크기니까 내가 얼마나 썼냐는 거야. 몇 시간 동안. 근데,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시간이야. 시간.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전력량 계산하는 건 똑같아. 똑같은데 얘는 초죠. 그죠?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전기세 낸다 했지. 얘를 초로 하지. 그죠? 그럼 요 숫자, 요 전력량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좀 줄였어. 시간을, 그래서 얘는 단위가 뭐냐면 이 시간 단위가 아워예요, 아워. 시.
책에 보면 거기 전력량에 시간에 H로 돼 있죠. hour예요. 거기다 적어. hour라고 해서 이제 시간으로 쓰는 거. 전기 에너지는 초 단위에 쓰는 거. 그럼 계산해 볼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0V짜리 2A 흐르는 놈을 썼어. 그죠? 자, 요걸 1시간 썼어. 1시간. 그럼 전기 에너지는 얼마냐면 1시간에 몇 초? 3,600초예요. 요게 전기 에너지야. 그럼 전력은 얼마입니까? 전력은 얼마 썼습니까? 라고 하면 요게 전력이야. 됐니? 얘의 소형한 소비한 전력량은 얼마입니까? 곱하기 얼마 줄까? 요게 1시간이죠? 1시간이. 그럼 요거 얼마? 전력은 20. 와트, 요거는 얼마? 20와트 똑같은데요? 안 돼요. 이건 전력량이죠? 그죠? 20와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붙여주면 돼. 20와트 시라고 그래. 여기. 그래서 2시간 썼어요. 2시간 썼어요. 전력은 안 변하는 거고, 그죠? 전력량은 2배 증가되겠죠? 그죠? 전기 에너지는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그죠? 거의 요거의 1000배죠? 거의 3000배죠? 그지? 그 전기 에너지로 계산하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써.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을 만들어. 시간 단위로 새롭게 만든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에어컨이 아니라 냉장고 썼어. 냉장고. 냉장고 하루 종일 키우잖아. 그지? 그럼 한 달 동안 썼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10V 2A짜리 냉장고야. 냉장고. 한 달 동안 사용했어. 한 달 동안. 그럼 전력량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다가 한 달이니까 시간으로 계산 번거롭죠. 우선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 여기 하루죠? 한 달이니까 곱하기 얼마? 그냥 30일로 할게요. 퉁쳐서. 30일을 곱하면. 이게 바로 한 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 계산법이에요. 됐어요? 자, 거기에서 전력량 단위는 1와트, 우리나라 말로 와트시, 영어로 와트 아워라고 그래요. 그거 시간만 조심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풀어볼게요. 69쪽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니까 전기 다림이네. 자,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요? 다림이니까 열 에너지겠죠? 열 에너지, 니은. 선풍기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리을이고,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기억이고요. 배터리 충전이니까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비읍이죠. 자, 6번 전기 자동차죠. 이제 전기 자동차. 자,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이제 전기 자동차도 배터리 쓰는 거야. 얘네들은. 자,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왜? 전기 에너지가 빛도 나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빛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오디오 쓰죠? 그죠? 바퀴도 돌리죠?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총량은 다른 에너지도 전환되지만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같은 거야. 요거. 7번. 자, 7번을 계산해 볼게. 소비 전력 계산하라네. 현재 이게 몇 줄이야, 이거? 12만 줄이네. 전기 에너지가. 그죠? 자, 그래 놓고 사용 시간이 2분이네요, 2분. 소비 전력이 얼마네? 소비 전력이. 자, 소비 전력이죠? 자, 얼마야? 12만. 됐어요? 나누기 얼마?
분을 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60초.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이거? 2, 6, 12. 60 날라가죠? 그럼 1000이네요, 1000. 몇 와트? 1000와트.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요거를 킬로줄로 바꿀 수 있거든. 뭐 킬로는 1000배 곱하기 1000이야. 그래서 12, 120 킬로줄이라고 써도 돼요. 맞니? 자, 요거를 똑같이 2분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1000, 이건 1000줄 나왔죠? 그러면 요게 120 킬로줄이죠. 2 곱하기 60이니까 2, 6, 12, 120 표죠. 그죠? 그러면 이게 몇 킬로줄이에요? 1킬로줄이에요. 킬로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번. 어쨌든 1000와트고요. 자, 줄 퍼 초니까 이거는 와트예요. 1000와트. 이것도 줄 퍼 초죠. 이거는 1kW 이렇게 하면 돼. 이건 1000와트, 이게 1kW. 단위를 잘 봐. 와트냐 또는 킬로와트냐. 자, 그 다음에 8번. 전격 전압은 거기 써있죠? 220V. 맞고요. 소비 전력은 45W짜리야. 45W. 자, 선풍기를 220V 전압에 연결하면 1초에 45J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야. 맞고요. 2시간 동안 썼어요. 전력량은, 자, 거의 전력 나왔죠? 그냥. 전력이 얼마? 45W죠? 몇 시간 썼어? 2시간이죠? 이 곱하면 돼요. 그럼 요거 얼마? 90이네요. 그죠? 90W, 440에서 폈죠? 자, 그 다음에 9번. 1초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을까요? 16W짜리, 10W짜리. 요게 더 많겠죠? 밝기는 누가 더 밝을까? 요게 더 밝은 거야. 요게. 16줄, 가는 16줄이고, 이번에 나를 2시간 동안 켜놓으면 소비한 전력량은 10W니까 여기에 2를 곱하면 돼. 그럼 전력량은 얼마? 20W. 그 다음에 3번, 효율이 가장 좋은 건, 잘 보세요. 효율이 좋다는 건 전기를 덜 먹는다는 뜻이야. 전기를. 같은, 우리가 몇 볼트짜리 써요? 저 집에서 쓰죠? 전압을 220V에 꽂겠죠? 220V짜리에다가. 근데 누가 전기를 많이 써요? 요게 많이 쓰죠? 그죠? 요게 덜 쓰죠? 그죠? 효율은 누가 더 좋은 거야? 요게 더 좋은 거야. 아, 조심할 건, 그러고 보니까 거기 밝기가, 원래는 요게 더 밝거든요? 근데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밝기가 같다고 돼 있어. 밝기가. 거기다 밑줄 쳐. 밝기가 같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더 효율이 좋은 거예요. 요게. 전기를 덜 먹을수록 효율이 좋은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6줄 썼잖아요. 그죠? 16줄. 16줄. 이렇게 하세요. 16줄 썼죠? 1초당. 1초당 10줄이죠. 그죠? 이 중에서 1초에 이게 사실은 1초당 빛 에너지가 밝게 왔다는 뜻이는 빛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얘는 한 8줄 쓴다는 뜻이에요. 8줄 썼어. 8줄 적으세요. 얘도 8줄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이야. 밝게 왔다는 뜻은. 그죠? 근데 손실된 열이 발생되는 거. 뜨끈뜨끈해져. 근데 얘는 열이 몇 줄이 나온다는 뜻이야. 8줄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얘는 몇 줄의 열이 나오는 걸까?
2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 에너지는 우리가 버리는 에너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효율은 누가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은 거야. 버리는 게 즉 적죠? 그죠? 이해됐니? 요거든 니들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효율이 몇 프로인지. 우선은 요거는 몇 프로일까요? 10인데 전기 10이지, 그지? 10인데 8이 빛을 쓴 거지. 이게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효율은 몇 프로? 80%지. 이게 100이면 80 쓰는 거 아니야. 그지? 얘 효율은 80%예요. 자, 얘 효율은 몇 프로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16분에 8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28, 16. 2분의 1이죠, 이거. 그죠? 이거 몇 프로? 50%예요. 50. 계산 안 해도 돼. 8줄, 8줄. 50이잖아. 그죠? 절반, 절반. 그래서 50%. 효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효율 계산한 것까지 적으세요. 자, 뒤로 잠깐 넘기시면요. 요거 계산한 문제 좀 해볼까요? 거기 74쪽에 74쪽에 14번 있어. 74쪽에 14번. 74쪽에 14번. 자, 전열기네. 전격 전압에 연결 220V죠. 자, 220V 연결했고 5분 동안 썼네. 전기 에너지 얼마네? 자, 전력이 얼마니? 880W네요. 높은데? 됐어요? 자, 전력이 나왔죠? 전력은 뭐야?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됐어요? 근데 계산은 뭐 하래? 몇 시간 썼어요? 몇 분이죠? 5분 썼죠, 5분. 그거를. 그래 놓고 전기 에너지네. 전기 에너지. 그죠?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타임, 코. 전압 어딨어? 220인데요. 그죠? 전류는 없는데요? 전류 계산할 필요가 없어. 왜?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그래서 그냥 880W. 시간 몇 초 동안 썼어요? 5분. 초. 몇 초? 1분에 60초죠? 5 곱하기 60. 그러면 요게 전기 에너지. 그럼 이게 얼마니? 26만 4천인가요? 26만? 5 8 4 26만 4천. 에너지니까 주울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문제. 이때 요 놈이 흐른 전류는 몇 암페어? 몇 암페어일까? 몇 암페어일까? 대박. 여기서 계산해도 되고요. 여기 전류죠? 시간이 얼마? 62, 5 곱하기 60이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돌아서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여기 얼마야? 880이죠? 220V 꽂아야 880 나온다 했지? 그죠? 그래서 이때 요 전열기 흐른 전류는 880에다가 뭘로 나눠주면 돼요? 220V 전압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V
I니까. 여기 전압 나와주면 전류 나오겠죠. 그죠? 그럼 몇 암페어 흐르는 걸까요? 44암페어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추가시켜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류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60분 동안 사용했네. 전력량이네. 60분이니까 이거 1시간이죠? 그럼 뭐야? 그냥 여기다 이거 곱하면 되죠? 880와트 시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6번. 거기 보면 LED고요. 220V 20W짜리네. 220V에 20W짜리네요. 자, 전구는 220V 제대로 작용한다. 맞고요. 전격 소비 전력은 20W. 맞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220V 걸었을 때 1초에 20J를 쓴다는 거고. 네 번째,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전구의 소비 전력은 증가한다. 요게 소비 전력이죠? 그죠? 똑같아요. 틀렸고요. 5번.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전구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증가하겠죠. 시간은 증가하는 거니까. 그죠? 전력량은 여기에다 와트에다 C를 곱하는 거니까. 이건 계속 C가 증가하는 거니까 요건 일정하지만 요거 증가하니까 전력량은 증가야. 17번. 거기 소비 전력이 50W 선풍기, 소비 전력 1500W 전기 다리미. 다리미가 전력이 더 높으네. 선풍기보다 우선. 거기 1번. 선풍기가 3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50 곱하기 3초야. 이건 볼 거 없어요. 150J를 맞고요. 두 번째, 전기 다리미가 1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1500 곱하기 60이겠죠? 그죠? 1500J는 아니야. 더 크게 나오겠죠? 답은 2번이고요. 거기 19번 봐봐. 19번에 220V의 전원이 공급되는 민신의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들이래. 자, 선풍기, LED, 믹서. 믹서 이거 전력이 크네.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전기 많이 먹는구나.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은 전력량이죠. 그죠? 자, 우선 거기 선풍기니까 선풍기 전력이 50W죠. 곱하기 3시간이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LED는 전력이 10W네요. 3시간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믹서는 900이죠. 900. 근데 시간 그대로 곱하면 안 돼요. 20분이죠. 이거 C로 바꿔야 돼. 20분을. 이거 몇 시간일까? 1시간이 60분이죠? 그죠? 20분은 60에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3분의 1시간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곱하면 돼. 요거 얼마? 하무, 이거 100와트, 이거는 30와트 시네. 이거는 300이냐, 300, 그죠? 다 더하면 사용한 총 전력량이야. 그러면 480 나오나? 답은 4번이고요. 거의 75쪽에 거의 2번 문제 보세요. 실력 탄탄 2번. 자, 거기 전구 A와 B를 1분 동안 켜두었대. 서로 방출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비대전지가 8줄이지. 거기다 동그라미. 둘 다 비대전지가 8줄이죠?
나도 비대너지가 8줄이죠. 그 얘기 뭐냐면 밝기가 같다. 저거 밝기가 같다. 밝기가 같은 거야, 현재. 이 열 에너지가 지금 빠져나온 게 얼마인지 볼까요? 열 에너지가 얼마예요? 열 에너지 얘가 8줄이네요. 열 에너지 얘는 4줄이네요. 그럼 누가 버리는 열이야? 이건 열 에너지가 얘가 4줄이죠? 그럼 누가 더 효율이 좋을까요? 버리는 게 더 적죠? 그러니까 효율은 이게 더 좋아. 그죠? 밝기는 똑같아. 그럼 공급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더한 거죠. 몇 줄? 16줄. 얘는 몇 줄 준 거야? 얘는 12줄이네.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그 다음에 그 1분 동안 켜두었대. 1분 동안. 1분이니까, 뭐 여기서는 니은의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 적으라 했지. 그죠?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1분이라는데, 1분이라는데, 굳이 이거 1분 동안 쓴 거잖아. 1분 동안 에너지 16줄 쓴 거죠. 그러면 시간을 뭐 굳이 60초로 나눠줘야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전력이에요. 1분 동안 썼으니까 1분 동안 쓴 게 실제 16줄이니까. 그죠? 이것도 전력이 얼마예요? 60초예요. 또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근데 B를 계산했지, B. 그죠? B를 계산하니까 시간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 놈이 그냥 전력의 요 놈이 사용한 소비 전력 B야. 소비 전력은 이렇게 요 소비 전력은 요거고요. 소비 전력을. 자, 그런데 B니까 그냥 요 B죠. 몇 대 몇이야 이거? 3, 4, 4, 4, 16. 4대 3이네요. 그죠? 4대 3. 3대 4가 아니죠? 3, 4대 3이죠. 그랬고요. 디귿. 누가 더 효율이 좋아? 여기 효율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걸 써야죠. 이거. 자, 효율까지 계산해 볼게, 이제. 이게 효율은 몇 프로? 볼 거 없어요? 50%예요. 절반이죠? 그죠? 요 효율은 50%. 요 효율은 몇 프로? 10인데 8밖에 8 썼죠. 그죠? 그래서 12분, 요 효율은 12분의 8 곱하기 100을. 대충 몇 프로네, 이거? 정수는 안 나오나? 하여튼 효율은 요거예요. 50%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도 계산해 볼게요. 3번. 거의 30일이죠. 거기 보니까 하루 동안 쓰는 전기래 사용 시간이래. 냉장고 하루 종일 쓰는 거고 한 달이래. 한 달로 계산해야 돼. 한 달로. 그럼 더하면 이제. 자, 그러면 우선 텔레비전을 볼게요. 텔레비전. TV. 자, 전력이 얼마야? 80W죠? 시간이 몇 시간? 2시간이죠? 그럼 전력량은 요거죠? 그죠?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 썼어요. 하루 동안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한 달이면 곱하기 얼마? 30일로, 30일 곱하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현관등 30 곱하기 8시간. 또 3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일일이 30을 다 곱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이것도 이제 30 곱해주고, 나중에 컴퓨터도 30, 그다음에 냉장고도 30 곱해주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곱해.
나중에 그러면 먼저 80 곱하기 2시간 먼저 해주고요. 요거 그 다음에 하루 동안 먼저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먼저 하는 거. 30 곱하기 8. 그 다음에 100 곱하기 3. 그 다음에 200 곱하기 다 해준 다음에 나중엔 전체적으로 이거 계산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곱하기 30을 해주면 돼. 그거. 자, 계산해 볼까요, 우선? 요거 280이 160 반이 뺄게요. 3파 24, 140, 300이네. 그죠? 이건 얼마? 24시간인데 그냥 4시간을 해버렸네요. 이제 24시간이죠? 이건 얼마? 248, 0, 8,800이니?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제. 이건 얼마예요? 이게 300이네요, 300. 그죠? 아니? 300이 600이네요. 아니구나, 400이구나. 400에 300이니까 700이네요. 700에 이거 더하면 얼마야? 어? 5,500이니? 자, 여기다 이제 곱하기 얼마? 30을 하면 되겠죠? 그럼 공이 3개 붙고요. 3, 5, 15, 3, 5, 15. 요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 그지? 요게 와트 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거기 책임 1kW는 300원이야. 그죠? 1kW는 300원. 됐니? 그러면 이거 몇 킬로와트야, 이거? 165, 5천이지, 그지? 165 킬로와트예요. 됐어요? 1kW당 300원이기 때문에 10kW면 매달 얼마일까, 이거? 3,000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주면 돼? 곱하기 300을 해주면 전기세 계산이 끝난 거야. 뭐 얼마니? 3명, 35니까 49,500원이네요. 그죠? 49,500원. 이 정도면 많이 쓴 거야? 많이 쓴 건가? 이 정도면? 현관등이 너무 많아. 8시, 현관등 8시간 켜놨네. TV는 2시간 켜놓는다 해도 컴퓨터도 많이 켰네요. 그죠? 이 정도 많이 쓴 거예요. 그거. 됐어요? 자, 니네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79쪽까지 숙제는 80쪽까지 푸시면 됩니다. 숙제는. 자, 나머지 이제 문제 푸세요, 이제.